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8년 A씨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씨의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40분 뒤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A씨는 수술이 끝난 후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의료사고의 경우인데요. 자, 의사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그 치료 방법과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르는 위험과 예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 손을 들어줬어요. 2심 재판부 역시 A씨 측은 해당 수술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의 수술 결정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1심 판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판단이네요. 자,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의사는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자, 환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서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를 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은 30분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바로 40분 뒤 수술이 시작이 됐다. 이 점에 주목한 것 같군요. 그래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우리 지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소송을 해도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가뜩이나 이 입증 책임이 어려운 사건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영할 만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을 했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는 딸을 낳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송을 당한 것은 아내였는데 내용을 보니 아내가 수년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고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며 아내가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부남의 배우자가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는 억울하다, 그런 적이 없다, 소장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딸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그 남자와 사귀었던 것도 낙태도 다 사실이라고 털어놓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여자를 소개한 결혼 정보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사실은 정말 이런 사건은 그 배신감에서 견디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내와 혼인관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혼인무효소송, 네. 혼인취소소송, 아니면 이제 이혼 청구가 되는데 일단 혼인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당사자 간의 혼인합의가 없거나 뭐 근친혼과 같은 그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혼인 취소나 아니면 이혼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일단 민법 제816조가 어떤 경우에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민법 제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와는 좀 달리 네.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아예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즉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까지 인정돼야 이제 혼인 취소 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 법원에서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아예 허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소 이제 과장을 했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 혼전 이제 선관계로 임신해서 혼인을 했지만 결국 이제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 관계에 의해서 포태했음이 밝혀진 경우, 네. 만약에 이제 2차례 정도 혼인을 했는데 이제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경우, 그냥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미혼이다. 네, 이렇게. 아예 이제 그 네.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그 횡령 사기의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단순히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민사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속여서 이제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출산 경력 같은 거, 뭐 낙태한 거를 속이고 이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취소로 인정될 수 있을까?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만약에 그 낙태 이력이라던가 출산 이력이 성범죄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부정행위는 떠나서 낙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걸 철저히 숨겼고 그리고 혼전 임신 사실은 사실 두 분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다른 남성의 아이였던 거니까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면 남편은 결코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사유에 100%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안 변호사님이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할 걸로 보여진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취소소송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관할 법원인데요. 네. 일단은 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이제 그 가정법원이 되고 아니면 최후 공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순으로 관할이 정해지니까 네. 관할 법원은 미리 한번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제척 기간이어서 만약에 이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소송은 그냥 각하가 돼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기간을 잘 준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위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제 남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혼 소송으로 네. 이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사연 경우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이제 낳았다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히 구성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내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은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님.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사실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업체의 약관이라든가 계약 내용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민법상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아내의 낙태 사실이나 부정행위 사실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정도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이제 그러게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인데 네. 사실 그 사연 보면 아내분이 저지른 잘못을 결혼정보업체에서 알기가 어려운 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배신감이 매우 크시겠지만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사실 큰 실익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아이는 지금 친자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일단 아내와 남편분의 혼인 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라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남편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셔야 되는데요. 네. 남편은 아내나 아니면 지금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딸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 주소지는 이제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이 되고요. 네. 지금 이미 유전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붙여서 내시면 소송은 그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오늘 참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남편이 그동안 아이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친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승기의 삭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